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 본격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공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동아일보에 4월 19일자로 기업 상속세율 관련해서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동아일보에 이렇게 지면으로 나오기가 어려운데 제가 운 좋게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이 성원해 주시면 더 좋은 주제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같은 메이저 신문에 좋은 글을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격 주제는 전기료 인상입니다. 4월 19일에 정부에서 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이 상한을 10%에서 25%로 늘린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은 올 10월 달부터 시행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발전소가 이제 전력을 만들 때 이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 그 비율 중에서 그 상한이 이제 10%에서 25%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태양광을 통해서 이제 전력을 만들어야 되는 그 비중이 맥시멈 이제 10%였는데 그걸 25%로 크게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소는 이 태양광 같은 것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더 많이 이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 원자력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전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싼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 효율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이제 전력을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발전소에서.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한전에다가 비싸게 팔겠죠. 그럼 비싸게 팔면 한전에서는 결국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한 것이 이제 전기료를 이제 차후에는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약어로 우리가 RPS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에서 이제 줄여서 이제 RP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이제 발전 사업자, 그러니까 대형 이제 발전 사업자가 되겠죠. 이런 발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총 발전량 중에서 일정 비율을 이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그런 규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적용받는 대상은 이제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6곳과 한국지역 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그 밖에 이제 민자 발전사 등 총 23곳이 되겠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은 신재생에너지 RPS 강화, 전기요금 오른다. 그러니까 RPS를 10%에서 25%로 강화됨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오른다. 그런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탐스에 나온 건데 좀 이제 내용을 보면은 오늘 10월 21일부터 올 이제 10월 21일부터 에너지 전환 정책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RPS라 그랬죠. 이 의무화 제도의 의무 공급 비율 상한선을 10%에서 25%로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 발전소들은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이 전력을 만드는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많이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10%, 25%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발전 사업자들의 이제 투자 부담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겠죠. 그러니까 이 원자력에 비해서 이런 태양광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RPS 이행 비용은 기후 환경 비용 항목으로 전기 요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으로 작용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착안할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입니다. 영어로 이제 약어로 REC인데, 그러니까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해서 REC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및 공급하였다는 증명을 하는 그런 인증서가 바로 REC,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이제 공급해야 될 그 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한, 이 상한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연도별로 이제 이걸 또 상한을 이제 쪼개서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는 부족한 공급 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일정 양을 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전력을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것을 다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것을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를 하면은 그것을 이제 의무 공급량을 이제 충당한 것으로 이렇게 봐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융통성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당받은 그 공급량을 채우지 못할 때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누가 이렇게 공급하냐, 시장에 공급하냐. 이제 발전소는 이제 수요를 하겠죠. 그것은 이제 아까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그 공급량을 못 채우면은 그 REC를 사갖고 이제 충당하니까 그 REC에 대한,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에 대한 이제 수요처가 바로 이제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은 어디서 할까요? 공급은 이제 이제 주로 이 태양광 발전과 같은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신재생에너지 업체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재생에너지인 이런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이제 생산해서 이제 한전에다가 팔고, 그리고 이제 아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이제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발급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아까 대형 발전소에 이렇게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태양광 발전소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태양광 발전소가 현 정부 들어서 원자력을 탈원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한 종업원 수만 보면 2010년도 기준으로 볼 때 1265명이었는데 2019년도에 무려 3495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이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공급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공급량이 확 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이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겠죠.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가 많이 늘었죠. 왜?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많이 이제 늘면서 거기서 이 인증서를 이제 발급받아 갖고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되는 거죠. 이 대형 발전소에 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의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이제 크게 하락합니다. 그 현상을 보시면은 1메가와트 아워당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을 보시면은 2016년 10월 달에는
17만 약 4천 원이었는데 지금 2021년 4월달 이제 올 4월달이죠. 4월달에는 3만 5천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월달에는 이제 4만 원대로 뚝 떨어졌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하락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이 태양광 발전소가 엄청 늘면서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의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판매해 갖고 그 수익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전기도 팔지만 이제 전기 파는 거는 이제 작고, 이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팔므로 인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가격이 크게 급락하니까 이제 태양광 발전소 측에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이 가격을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된 겁니다. 즉 그것을 이제 좀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가격을 올려달라, 그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이 상한을 확대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이걸 확대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대형 발전소에서는 그 공급량이 의무 공급량이 갑자기 느니까 그걸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갑자기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 발전량을 급격하게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의무 채워야 될 그 할당량을 못 채우면은 그거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 공급 인증서를 이제 구매하게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 이런 데로부터 그것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신재생에너지 이 공급 인증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한 것을 이제 해달라 하기 위해서 이 태양광 이 발전소 이런 관계자 측에서 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의무 할당량을 이걸 상한을 갖다가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산업부에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런 할당량을 이렇게 상한을 10%에서 25%로 이렇게 올린 원인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제 확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 태양광 사업자들의 어떤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서울경제에 나온 것인데, 산업부의 RPS 상한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외에도 민간 발전 사업자 수익 보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RPS 상한 확대와 관련해 REC, 그러니까 아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가 되겠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 중소 신재생 발전 사업자들이 주로 이제 태양광 사업자들이 되겠죠. 이런 태양광 사업자들의 이제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 비중을 이제 크게 확대를 한 거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 국민들은 이제 이 전기료가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용어가 좀 이렇게 어려워서 좀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정부가 탈원전을 이제 했죠. 탈원전을 해서 이제 많은 이제 폐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월 19일에 이 태양광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그런 또 이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간다는 목적 하에 이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보다 더 많이
이 비중을 늘리겠다. 이렇게 해갖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발전소가 이 전력을 늘려야 되는 그런 의무 그 비율을 갖다가 상한이 10%였는데 25% 크게 확대한다는 것을 4월 19일에 발표했고, 그 시행은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태양광 등의 어떤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정책의 과속, 이 악셀레이터를 밟은 거죠. 이 과속이를 밟게 되면은 결국 그 부담은 결국 누가 지게 되겠습니까? 전기료 인상을 통해서 이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 친환경을 위한다는 목적도 있지만은 태양광 사업자들의 어떤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올린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태양광 사업자들만 국민이고 이 나머지는 그냥 돈만 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